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23일 금요금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 휴장 직후고 또 월말 경주이기 때문에 출전 두수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경주 성격으로 보면 좀 부진형 기복마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보다는 좀 중배당 내지 또 저배당 흐름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 부진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 인기 마필들이 좀 거품기가 있는 인기 마필들이 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이 또 절전으로 연결된다면 또 고배당으로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월말 경주 휴장 직후이긴 합니다만 아주 큰 배당보다는 역시 좀 중배당 쪽에 좀 이번 주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경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휴장 직전에 금요금마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큰 배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UCC 추천 경주로 말씀드렸던 6경주에서 코어블레이드의 라운파워 8배짜리 주력 원틀 짭짤한 배당이었고, 1경주의 새로운 바람의 해동력을 16.9배, 또 3경주의 페스터 어웨이의 원더풀 메모리 8.9배, 7경주의 오픈 챔피언의 가수 챔피언 4.9배, 또 10경주의 BKCA의 우사인 너트 또 8.9배, 아주 짭짤한 배당을 11개의 경주 중에서 무려 5개의 경주를 제대로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휴장 직후이긴 합니다만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준비를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와 6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상황과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참가타이 있습니다. 3번마 철비, 4번마 스타우먼, 10번마 스위트파크, 세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에이스고, 그 밖에 7번마 장성의 질주, 8번마 한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마 접전 경주다 보여져요. 3번 철비, 3번 스타우먼, 10번 스위트파크, 그리고 세마필이 객관적 전력상 앞서 있는 그런 에이스죠. 10번 스위트파크라는 마필도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기에 머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줄 걸음의 여력 자체는 워낙 많은 마필이고, 이 마필도 또다시 외곽이긴 합니다만 힘은 지난 데뷔전보다는 확인에 차 있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능력을 발휘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지고요. 안쪽에 3번 스타우먼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대끼리로 그래서 팔렸는데 아쉽게 3차기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죠. 안쪽 게이트고 발빠른 마필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스타우먼은 지난번보다는 역시 좀 더 나은 성적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고, 3번마 철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상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편성은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더 이 마필의 능력을 극대화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1000m로 줄어든 거리라면 철비 입장에서는 그 줄어든 경주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게 이번 경주의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저는 3번 철비가 아무래도 많이 팔리겠죠, 당일날. 그렇지만 4번 스타우먼과 10번마 스위트파크의 요거 4번 10번 막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배팅에 축은 나와 있죠. 2번마 그레이트록, 기본적으로 편성이 워낙 약하고 일단 보여줄 걸음의 여력 자체가 워낙 많은 마필이에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1300이라는 경주거리 이미 1월달에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데뷔전에는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사책이 멀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힘은 차가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지난번에 출주 취소가 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상태감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레이트록은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좀 빼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기 포인트는 역시 후착입니다. 후착권에서는 3번마 대동기상, 또 5번마 샤키샤키, 7번마 빅레디이지, 8번마 천하감동, 10번마 백년대로까지 여러 마리가 지금
팔려나가는 그런 조건인데 이게 1300이라는 경주거리의 변수는 있는 그런 에이스죠. 1300이라면 지금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 중에서 정말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런 마필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팔리는 마필도 팔리는 마필입니다만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의 선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액면적으로 조금 정말 눈꽃만큼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이게 그 복병권에서 힘이 붙어가면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그레이트록은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팔리는 인기 마필들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대끼리 순대끼리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구멍수는 많이 가져가지는 않아요. 딱 두 방으로 갑니다. 저는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이면 이번 경주 깔끔하게 또 중배당 제대로 맞춰 먹을 수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번 서라벌 여제, 또 2번마 에버그타임, 3번마 댄싱비카, 5번마 피스투어, 7번마 대오명가 이런 마입이 팔리는데요. 1번 서라벌 여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일반 게이트 1점을 살려서 선행을 가서 비록 덜미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힘은 계속 차가고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컨디션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좀 그 보병 을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가는 과정이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는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덜미가 잡히긴 했지만 편성은 지난번보다 좀 더 약해진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서라벌 여제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3번마 댄싱비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정말 눈물겨운 최적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필은 1300으로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그렇게 뭐 유리하지만 않아요. 좀 단거리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1000m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1000m라고 해도 지난번에 워낙에 체력의 전개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믿고 가긴 좀 어려운데 1300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댄싱비카는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는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 보이지고 5번마 피스투어가 역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이죠. 계속 지금 착순간에 머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컨디션의 변화를 조금 보여주면서 버티기를 시도했던 그런 마필이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인기 마필이 앞선이에요. 1번, 3번, 5번 따라서 피스투어 뭐 힘이 좋은 마필이고 1300이라면 충분히 댄싱비카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1번, 5번에 대끼리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사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여러 마리가 팔리긴 해요. 일단 뭐 12번 마법의 질주를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요. 마법의 질주는 뭐 인정하고 가야죠. 지난번에 1600에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혈통적으로 워낙에 그 힘으로 뛰는 또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600이라면 마법의 질주가 충분히 외곽이긴 합니다만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후차권에서 팔리고 있는 마필들은 사실 믿고 때릴 수 있는 사이즈가 있는 마필은 사실 없어요. 뭐 8번 최강 스텔스, 5번마 불멸의 마리깐, 2번마 엄지척, 3번 텍사스 시대 이런 마필들인데 최강 스텔스 같은 경우도 1600의 경주 거리는 조금 멀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에요. 거리가 길게는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최강 스텔스도 믿고 공략을 하기에는 괜히 부담스러운 마필이죠. 뭐 힘으로 그 스타트가 좀 안 되면서 추임 마필인데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유리하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단거리 추임마의 기질이 좀 있는 마필이고 불멸의 마리깡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6개월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뭐 3차기 갖다 내긴 했습니다만 뭐 지난번에 워낙에 그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결과예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출주 주기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뭐 컨디션은 조금 나을 보이는데 과연 그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불멸의 마리칸도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불안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 복병에 대한 공략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마필은 바로 7번마 막강게이스입니다. 이 막강에이스라는 마필이 워낙에 그 힘이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데뷔 초반에는 뭐 이래서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힘이 좀 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1600입니다.
막강 에이스 입장에서는 1600이 레이스를 풀어나가기는 훨씬 더 좋아요. 워낙에 장거리 혈통, 거리가 길게 나오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따라서 레이스 흐름도 이번 경주가 뭐 뚜렷한 선행마가 없을 정도로 레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다면 이 막강 에이스가 이번 경주는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 힘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 또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하기 때문에 인기대회에서는 많이 밀려 있지만 7번마 막강 에이스의 입양 가능성이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능력 마필들이 좀 나와 있죠. 2번마 행운스토리, 8번마 에이스 빅토리, 또 4번마 운석, 5번마 파이널 에너지, 7번마 화랑의 후회 이런 마필이 팔렸는데요. 일단 액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인기 마필들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되지 않나 보이지는데 2번 행운스토리 같은 경우가 지금 9주 만에 나왔습니다.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나온 그런 마필인데 이 안쪽으로 좀 기대는 앞벽을 좀 가지고 있죠.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혈통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12월 22일 날도 정말 그 최적의 경기 끝에 코차 승부를 하면서 2차기 이었던 그런 모습인데 행운스토리도 지금 9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온 모습이고 안쪽으로 약간 기대는 그런 악벽이 있기 때문에 행운스토리도 이번 경주가 편성이 좀 빡빡해요. 따라서 행운스토리도 일말의 불안감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 에이스 빅토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입상을 지켜냈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이 좀 쉽지 않아요. 옆에 있는 화랭 후회가 게이트 이탈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에이스 빅토리는 불안감이 있죠. 지난 물론 11월 달에 보면 뭐 따라가면서도 능력을 발휘했었던 6마신의 낙승을 거뒀지만 그때 편성과 이 편성은 좀 달라요. 따라서 에이스 빅토리도 그렇고 행운스토리도 그렇고 약간의 불안감은 다 가지고 있는 인기 마필들이고 제가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은 4번 운석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2착을 하고 승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경주 내용을 보면 비록 준우승이긴 합니다만 그 굉장히 여유가 많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이 운석이란 마필도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굉장히 유리하죠. 따라서 선행권에서 뭐 누가 선행을 가든 뭐 5번, 7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일단 선행 마필들인데 보내놓고 선행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2착으로 승급을 했습니다만 뭐 3.5kg의 감량 이점도 있고 또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마 운석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정 경주입니다. 2번마 창공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1번마 신영명, 4번마 위닝윙, 또 8번마 플랫파인, 외곽의 11번마 미스터 코리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도 편성은 뭐 그렇게 아주 센 편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창공이란 마필의 인기 1위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창공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그 나름대로 뭐 단독 선행이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승급전이지만 선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뭐 창공을 인정하고 갔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선행을 가는 과정이 너무 편하게 갔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쉽게 올 줄 알았습니다만 역시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 지난번에 포화조였어요. 그런데 물론 이번 경주가 1200입니다. 지난번보다는 경주거리가 100m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렇게 편하게 가서 버텨내지 못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창공을 이거 믿고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부담 중량도 1.5가 늘어났고 안쪽에 1번마 신영명이 뭐 11개월 만에 나오긴 했지만 역시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신영명이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창공이 그 신영명을 넘어가는 과정에 선행에 넘어가는 과정이 지난번보다는 힘을 쓰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공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따라서 저는 창공은 뭐 많이 팔리긴 합니다만 주력 막권에는 없는 막권입니다. 요건 뭐 그냥 후공 막권으로 가볍게 데려가고 요거 그 보병도 좀 있어요.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보병도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주력 막권은 짭짤한 배당 요 주력 한 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아주 큰 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대로 한 방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레이스인 만큼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엇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경주 자체는 혼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6번마 초등특급 10번마 오렌지 마린, 지난번에 나란히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 두 마필이 다시 한번 대기를 팔리고, 여기에 5번마 영광의 신화, 안쪽에 1번마 호크킹, 3번마 두바이 포워드,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일단 뭐 초등특급은 이번 경주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역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오렌지 마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사실 결승선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초등특급에게 우승의 자리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걸음발 자체는 그 오렌지 마린이 훨씬 더 좋았어요. 따라서 오렌지 마린 다시 한번 힘이 지금 이제 제대로 붙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렌지 마린인가 초등특급이 액면적으로는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보병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아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보병은 두 마필이 있습니다. 8번마 시크릿 데스티니와 9번 수비예요. 이 8번마 시크릿 데스티니 같은 경우는 주행감 설 때는 나름대로 여유를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 데뷔전에서 꼴찌를 하고 또 5개월의 공백을 거치고 나온 직진 경주는 1600을 뛰었어요. 쓸데없이 1600. 이게 지금 시크릿 데스티니가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600은 넌센스죠. 따라서 지난번 꼴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경주 1000m입니다. 데뷔전도 1200을 선택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000m는 처음이에요. 지금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인데 단거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1000m라면 그래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아직까지는 노출이 안 됐다는 점에서는 시크릿 데스티니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고, 9번 수업 같은 경우도 올해 27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단거리에서는 나름대로 한 발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라면 9번 수읍에 선의권에서 막판 한 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8번마 시크릿 데스티니나 9번 수읍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8경주 혼합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8번마 유혹망치 중심으로 배당패 들어갑니다. 11번 뜨거운 남성, 6번마 파샤,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리고, 여기에 7번마 브라보 마린, 안쪽에 1번마 로드 투 워리어, 이런 말이 팔리는데요. 8번마 유혹망치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인정하고 가요. 1600이라는 경주거리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거리도 길게 나오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8번마 유혹망치는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고, 승급전 치고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뜨거운 남성과 파샤, 액면적으로는 두 마필이 나아 보이죠. 물론 파샤보다는 뜨거운 남성이 좀 낫습니다.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그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마필이고, 물론 지난번에 이제 8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 경주도 6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와요. 지난번에도 나름 8주에 만에 나왔지만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던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결과라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 파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지난번에도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불안 요소를 이미 방송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여기서 끝날 마필은 아니죠. 물론 이제 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있긴 합니다만, 정상적인 그 예전에 보여줬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게 지금 뜨거운 남성과 파샤 대끼리 준대끼리인데, 액면적으로는 나 보이긴 합니다만 불안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보병은 4번마 V맨입니다. 이 V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계속 절전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V맨 같은 경우는 이성재 기수랑은 호흡은 여러 차례 맞춰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입맛 호흡에는 별 문제가 없고, 레이스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V맨이 전형적인 취마필이죠. 참고 타는 그런 스타일인데, 따라서 이 V맨이 원래는 또 그 스타트 능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마필이 좀 끄는 그런 압력 때문에 참
끌리지 않으려고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굉장히 흐름 자체가 느립니다. 유용 망치가 선행 가능성이 높은데 16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본 첫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4번마 V맨의 역시 느린 레이스에서 막판 한 발은 가능성이 열려있다. 일단 이번 경주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보병은 4번마 V맨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좀 있는 레이스죠. 뭐 배당판은 5번마 영광의 위너, 6번 천지 챔프, 또 10번마 최강 오피서, 12번마 레디형 명운, 안쪽에 1번 슈퍼스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영광의 위너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간다면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일단 이 마필은 그 모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 외곽에 포진하면서 거리 손실을 조금 받은 그런 마필이죠. 뚫어서 선행마가 별로 없어요. 4번마 한상희 질주가 상대 선행마인데 영광의 위너가 일단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영광의 위너는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1번마 슈퍼스틸이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주행 중지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이번 경주 또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이미 우승을 거머쥘 만큼 그 거리적인 문제는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1번 게이트라면 이번 경주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슈퍼스틸이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5번마 영광의 위너와 1번 슈퍼스틸, 5번 1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8번마 정상코리아, 9번마 바운드코리아, 7번마 헬로비너스, 5번마 소울블레이드, 또 안쪽에 4번마 아이언 트레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정상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습니다. 아쉽게 3차기에 머물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출발하면서 등재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끼우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정상코리아가 조금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선행이 아니고 따라가면서도 뭐 그 정도의 전력인데 그렇다면 뭐 정상코리아가 뭐 선행을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뭐 지난번에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상코리아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바운드코리아 같은 경우는 승급제는 부담이 있어요. 물론 뭐 부담 정량은 5kg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저는 뭐 이 바운드 코리아가 그렇게 뭐 세다나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승급자리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다소의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가장 큰 보병은 안쪽이 2번 핫커맨더예요. 핫커맨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했죠. 저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마체중도 좀 불려서 나왔고 지난번에도 마체중 빼고 나왔지만 뭐 워낙 또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하카몬드 같은 경우도 보여준 걸음의 여력은 더 있는 마필이죠. 힘이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핫커맨드의 이변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국산마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박랑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8번마 다이내믹 스타, 7번마 메이킹 승리, 요 승급전을 갖는 요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 안쪽에 1번마 신의 품격도 뭐 만만치 않게 팔릴 테고요. 3번마 썬레이저, 4번마 초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다이내믹 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5마신 낙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편성은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성이에요.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 스타도 이 편성에서 장담은 못한다. 물론 이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다이내믹 스타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고 7번 메이킹 승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말 최적의 레이스였던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마필도 역시 승급제는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을 또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반대적으로 그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그 컨디션이 좋아지신 마필도 있고 또 지난번에 자리를 못 잡고 헤매면서 또 졸전을 펼쳤던 그런 마필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액면적으로 그 인기마 접전 경기로 끝나지는 않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죠. 굳이 뭐 인기마를 인정하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레이스고 이번 경기는 그 복병마를 배팅의 축으로 역으로 엮어가면서 중고배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이 뭐 동반 입상한다면 아주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인기마들의 전력이 약간의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역시 제 관리형 복병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중고배당에 역시 포커스를 맞추는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